그래서 피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실상 사건이 성공한 것처럼 간주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이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서 행정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법률에는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해서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이 기소유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가 인정은 되지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인데요.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에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죠. 이 경우에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기소하고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죄가 있기는 있지만 어떤 범죄는 여러 가지 사유로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검사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다운로드를 받았다든지 또 단순히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처럼 굳이 기소를 해서 전과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는 아니고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이라든지 피해자 또 범죄의 동기,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할 때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하는 거죠. 자, 이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고 행정부의 기관인 검사가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 기록이 남지 않죠. 다만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행정처분이다 보니까 검사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수사를 재개해서 다시 기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다시 기소돼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 다시 기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실상 사건이 성공한 것처럼 간주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이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서 행정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무원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 처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면 경찰관은 공무원의 소속기관 장에게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라고 하는 것을 보내고요. 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도 공무원 범죄 수사 상황 통보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소속기관에서는 이걸 받고 이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공무원이 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징계도 무혐의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건데요. 실무상 보면 공무원의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도 대개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해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후에 다른 별건으로 입건되는 경우에도 종전의 기소유예 처분이 수사 경력 조회라는 것에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후에 또 다른 사건에서 불리하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재판 한번 받지 못하고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피의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현행법에서는 구제 방법이 마땅히 없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찾아가서 헌법소원이라는 것을 신청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는 이런 청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 이거는 피의자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결정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소의 처분이라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은 맞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소의 처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